내가 지금까지 뭔가 결실을 맺어본 경험이 없다면 다시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지 말고 무엇을 믿자라고 했어요? 네, 손을 믿자라고 했어요. 기록을 하자. 기억하지 말고 기록하자. 우리 님께서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FC님들이 좋다고 하면 네, 저도 덩달아서 좋아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자, 네, 우리 구호를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밴댕이는 우리 밴드 수업에 댕기는 이쁜 네, 여러분 FC님들이십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날이다. 오늘 아침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오늘 밤이 되면은 내일 또 새로운 해가 뜨잖아요. 오늘 밤은 12월 31일이다. 네, 선님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저는 이제 매일매일 그 기록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몇 번째 맞는 첫날인지 아세요? 69일. 오, 네, 근사치예요, 근사치. 네, 후님 어서 오세요. 하루만 더 쓰세요. 맞아요. 후님께서 맞추셨습니다. 71일이에요. 71번째 새해 첫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흘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매일매일을 더 새롭게 달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멘토에게 듣다 첫 번째 진행을 했고요. 오늘도 굉장히 이 한 사람만 가지고도 못해도 한 10가지의 노하우는 배울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한두 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렇게 멘토에게 듣는 거는 한 두 번 정도 시리즈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멘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난주에 3가지를 배웠어요. 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여러분 뭐 할 수만 있다면 좀 이 책을 좀 절판이 돼서 구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시간 될 때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험왕, 전 세계 보험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프랭크 베트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매직노트예요. 그 매직노트는 마법이잖아요. 마법. 이분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서 MDRT를 오랜 세월 유지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추천서를 누가 써줬냐면요. 데일 카네기. 데일 카네기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쵸? 우리 그 데일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책에서 이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기꺼이 걸어가서 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지식과 많이 아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열정. 열정보다 조금 더 과하게 되면은 흥분이 되어야 이게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듣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찾아가고 알리고 이런 걸 했으면 참 좋겠다. 열정까지는 올라오려고 했는데 또 흥분이 되지 않아서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여러분 흥분까지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3년 미만자는 아직 어디 가서 세일즈를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3년이 안 되고 특히나 성공의 경험을 안 해보고 보험회사에 그만두면은요 절대적으로 보험회사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말에 여러분들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이 모든 일에서는 잘된 사람과 잘 안 된 사람 다 양극화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지금까지 뭔가 결실을 맺어본 경험이 없다면 다시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지 말고 무엇을 믿자라고 했어요? 네, 손을 믿자라고 했어요. 기록을 하자. 기억하지 말고 기록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라는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승리라는 그런 글을
보면서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했죠. 여기 이제 조금 격한 좀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국에 내 이름이 없어요.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내 이름이 없어. 항상 바닥이야. 그러면 우수사원 목록에는 너의 이름이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왜? 똑같이 눈, 코, 입 달리고 새끼 밥 더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막 똑같아요. 사람은, 인간은 똑같은데 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라. 당신이 그 우수사원 목록에 없는 거, 우수 FC 명단에 없는 걸 설명해보세요. 우리 FC님들. 그리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너는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네, 열정이 없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늘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또 까먹고 또 이런 또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경님?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심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결심은 똑같이 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결심은 다 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적어도 여기 20분 정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은요. 행동을 하는 FC가 되기를 바랄게요. 고객을 생각하고 뭔가 막 해야 되겠다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에게 바로 전화하는 거. 그리고 고객을 만나는 거.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달라. 두 번째는 우리 영업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세일즈를 다시 시작해봐라 라고 했는데, 나는 그동안에 머리만 커져서 우리 보험이 굉장히 많이 좀 교육의 기회가 많아졌었죠. 그동안에 제가 2014년도에 최초로 우리 인데 거기에서 제가 3주간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우리 외부 교수가 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이게 10이 올라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행동은 안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강사는 잘하고 어떤 강사는 별로고, 아, 이거 저번에 들었던 얘기야. 이러면서 머리가 이제 점점 커지면 그게 이제 리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안 한다?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프랭크 베트거의 멘토인 텔버트 사장이 하는 얘기가 31년을 영업을 하는 내내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가는 후배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비전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 두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영업이라는 일은 결국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안 되면은 우리는 집으로 가야 돼요. 이 보험회사 그만둬야 된다.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한 가지로 기착이 된다. 그것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그래서 4-5명 정도 꾸준히 만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매일매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작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아까 우리 경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 내가 이거 기록하고 하는 걸 자꾸 까먹어서 못해요. 맞아요. 우리가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까먹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있는 회로에 그 시냅스 중에 하나를 건드셔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그게 좀 당분간 눈에 보여야 되고, 의식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감시자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내가 또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그동안에 안 해왔던 거,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기록 같은 것도 까먹다 보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내 목표한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건 수치화되고 기록에 남겨야 된다라는 거. 자, 보세요. 그래서 제 얘기 듣고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한번 토요일에 나와서 한번 12개월 동안 방문은 몇 명을 했고 내가 거기에서 계약은 몇 건을 했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자고 했어요. 하신 분, 솔직히 하신 분, 나 했다. 0을 쓰시던 1을 쓰시던 한번 해보세요. 완벽하게 기록을 해두었다. 매일매일 수치를 기록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안 하셨다면 이번 주는 좀 하시기를 권장할게요. 우리 여기 프랭크 베트거는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방문하고 1849명을 방문하고 무효도 되고, 그리고 나서 커미션이 1억,
3억, 5억, 10억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굉장히 그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 이 얘기는 이제 우리 MDRT 분들께서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수쯤 되면은 이게 내가 이 패턴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일정 시간이 되면은요 실적이 또 다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믿고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지난주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리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멘토에게 듣다 두 번째, 자기 관리 날. 자기 관리의 날을 한번 먼저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까먹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이 습관을 길들이는 거 여러분 3개월 추천해 드릴게요. 3개월 동안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3이라는 숫자는 무언가 내가 최소한에 이룰 수 있는 최단시간이고요. 그게 7번이 반복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1일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점점 3주가 되면은 내 몸의 세포가 그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주 동안은 너무 귀찮고 짜증나요. 새로운 걸 해야 돼. 귀찮아. 막 이게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하는데 3주가 딱 지나고 나서 이걸 억지로 3개월을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어떻게 되느냐? 이 3주가 지난 다음에는 이 온몸에 있는 그 시냅스에 있는 내 세포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그 세포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데는 3개월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토요일이 우리 FC님들에게서 좀 자기 관리의 날이라고 우리 한번 3개월 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3개월 토요일 자기 관리의 날 괜찮은가요? 저는 지난주 굉장히 많이 좀 바쁜 한 주를 보냈기 때문에 어젯밤에 여러분들에게 평일날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명이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을 내고 이 시간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는요 굉장히 완벽하게 이걸 위해서 막 그게 강의 가는 것처럼 준비는 안 하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두세 시간은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 멘트 평소에 제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책은 제가 실행을 해봤고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오신 소중한 분들에게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제가 하나의 메시지라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다음 주 또 진행되는 굉장히 바쁜 그 강의 일정이 있는데 그런 강의 준비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오늘 참여를 하시고 여기에서 누군가는 진짜 이성난 저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서 함께 해주는데 어떤 보상도 없이 저렇게 하는데 그래 그런 마음이 느껴졌으니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성과가 나면 다른 동료들에게 한번 나눠주자 라고 하실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분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첫 타임은 질문하죠. 쌤 저랑 약속할 겁니까? 네 쌤. 저 고향 같은 경우는 특강으로 한 2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쵸? 반갑습니다.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일한다? 나는 보통 1시간 일하는 것 같아. 에이 무슨 소리야. 2시간은 하지. 아유 그래도 3시간은 한다. 나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하루에 5시간은 꼬박 일을 해. 여러분들은 몇 시간을 일을 하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3번이세요? 4번이세요? 여러분들 일하는 거 그냥 메모를 한번 해주세요. 나는 하루에 평균 5시간은 하는 것 같아. 혼님 3시간. 3시간. 그리고 혼님 안녕 3. 네, 안녕 3은 3시간. 3시간이라는 얘기죠. 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형님 1시간. 너무 이게 좀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1시간. 그리고 5시간. 아이고, 형님 5시간.
오셨어요? 네. 님 1번 1시간. 우리 그 MDRT 분들은 어떻게 몇 시간 하세요? 자,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더 단서를 드릴게요. 고객과 상담하는 시간. 고객을 직접 만나는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시간을 어떤 걸로 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실 나와서 집에 가는 시간? 이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명확하게 한번 하자고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명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내가 고객하고 상담을 하고 뭐 고객을 위해서 DM 준비를 한다라든지 이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밭을 갈았다고 해서 씨를 안 뿌리는데 밭 갈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농부가 훌륭한 농부인가요?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과정이 실제 액션 플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씨를 모래밭에 뿌린다 한들 그게 안 돼요. 안 자라요. 자라다가 금방 죽어요. 그래서 밭은 필수적으로 갈아야 되는데 그건 의무사항이지 여러분들 출근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의무사항인 거지 그거 자체가 농부가 아주 고되게 일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FC님들께서 내가 출근을 해서 집에까지 가는 그 시간을 일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준을 잡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하는 시간을 다시 해보라고 하면 솔직하게 30분이에요. 경님 30분은 좀 더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래서 3명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 일방을 그렇게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제 경험담이에요. 오전을 흐지부지 보내면 정말 시간이 2~3시가 금방 돼요. 그러면 고객 한 사람 만나고 나면은 씨 뿌리기 5시간. 화쌤 맞아요. 씨 뿌린 사람에게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내 생각에서 그래서 늘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씨만 이렇게 5시간 뿌렸다면 뭔가 방법적인 부분에서 살짝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의 멘토라든지 좀 일을 잘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좀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일 때 질문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보시면 프랭크 베트거 보험 전 세계적인 보험 왕이라고 했죠. 보험 왕인데 이분이 반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반성을. 자, 열심히 하고도 소득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방문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적어보시고 조금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시간관리 체크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밴드에 입력하는 것도 안 되는데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내가 출근은 몇 시에 하고 거기에서 고객 상담은 내가 통화는 언제 했고 그리고 고객 몇 시에 만나서 상담을 했고 이런 걸 기록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수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관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 관리를 가장 형편없이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방문 목표를 세웠죠. 여러분 연초에 우리 세웠잖아요. 새해 그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제가 같이 함께 했잖아요. 그 세웠는데 목표 따로 행동 따로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심을 하곤 했으나 이 사람도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작심삼일은 하려고는 하나 그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한 번, 2번 해보면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간다라는 게 쉽지 않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거나 숙제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내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훈님 같이 씨 뿌리기 내가 하루에 정말 5시간을 일하는데 지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고객을 만나고 하는데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계약 클로징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이 일을 누군가가 안 보고 내가 매일매일 하는데 결과는 없다. 그러면 저 같아도 그냥 금방 지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한 건 코칭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문을 무작위로 왜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신인들, 여기 신인이 계시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우리 선배들이 딱 오니까, 야, 1년만 버티면 있잖아. 잘할 수 있어. 라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1년 버티면 잘하는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1년을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3년 되면은 이제 또 잘할 수 있어. 라는 얘기 우리 왕왕 선배들이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믿고 진짜 1년을 버텼는데 똑같아. 소득도 안 올라가고 돈도 아직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 뭐 돈은 못 받겠죠?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 라고 했고, 이분도 그냥 많이 하루에 4-5명 만나면 그 텔버트 사장이 얘기했잖아요. 너도 나처럼 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열심히 방문만 했더니 보통 40-50명의 가망고객 카드를 한 대 모아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준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방문만 했는데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내용,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향, 성격, 가족사항, 이 사람의 관심사항이 무엇이고, 그리고 뭐 이게 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가족 병력은 없는지, 자녀가 어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지, 자녀에 대한 자녀의 꿈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걸 계속 연구를 하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획을 세웠다. 제안사항을 준비하고 편지를 쓰고 그 고객에게,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방문 스케줄을 쫙 짜는데 몰입을 했대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일주일에 계획을 세울 때는 30분이면 충분히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한 주간의 계획을 다음 주 이거래 누구 만나야지 하는 거는 작성하는 건 한 20분이면 가능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보는 거는요. 4-5시간의 정도의 집중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3번 이상 만나면 지난주 얘기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되나요? 이분이 왜 3번을 넘기지 않는지? 3번이 넘어가는 고객은 과감하게 더 이상 터치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무조건 우리 초보자가 3번을 만났다고 안 하면 바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런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봐서 빙의가 돼서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이 사람의 마음을 같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니즈 포인트. 그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 그래서 나는 토요일 오전 시간을 따로 내어서 이 날을 자기 관리의 날이라고 정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좋다. 자기 관리의 날 나도 정할 거야 하실 분, 네. 5번, 숫자 5번을 좀 보내주세요. 나 자기관리의 날 할 거야. 토요일에 여러분 참여하실 분, 토요일에 나 자기관리 할게 라고 한번 같이 5번을 눌러주세요. 우리 같이,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토요일에 오전에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11시에 하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아침 식사하시고 나오셔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더 전에, 저보다 좀 1시간 더 전에 다음 주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네, 지금 5번 결심하신 분들 5번 올려주세요. 내 자신 관리하는 거, 그리고 내 관리를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바쁘잖아요. 우리 김정님, 그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중랑우고 김정, 제가 우수가 형성하면서 가장 성과가 많이 났던 곳이 우리 중부. 진짜 좋았어요. 그쵸? 정님 진짜 1등을 쭉 이어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그렇게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팀장님이 우리 FC들을 위해주고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던 그 기간 동안에 FC님들이 소득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개인톡으로 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관리하고, 그러면 시간 관리를 하는데 단계가 있다. 3단계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 관리 매트릭스,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제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내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된다. 토요일 오후 지금 맞아요. 최고였죠, 정쌤?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오전 시간은 무슨 날이다? 여러분 지금 다 5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님 5번. 5번 해서 내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도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정말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어서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아주 큰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기록을 검토하고 각각의 방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4, 5시간을 소요를 했다. 그래서 나는 토요일 오전 시간을 따로 내어서 자기관리의 날로 정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관리의 날 우리 경님, 저랑 같이 갈 거예요. 우리 경님은 지금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작심이 일도. 여기에 좀 이런 글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분도 이제 수많은, 우리는 이 프랭크 베트거를 멘토로 삼지만 이 사람도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멘토가 이분도 굉장히 많아요. 책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을. 그래서 이분도 이 책을 많이 읽었고 본인의 멘토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방식, 시간관리 방법을 하는 게 아이젠하워 그 시간관리 그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이분도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대한 사업가 헨리 L을 이 사람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는 두 가지 일, 즉 생각을 하는 것과 중요한 일,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는 돈을 들여서 사람을 썼다. 저도 이 얘기 듣고 저는 비서를 FC 할 때부터 늘 비서를 썼었어요. 저는 프로 때부터 비서를 썼거든요. 프로를 지금 보면은 우리 우수와 MDRT 그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수 FC와 MDRT 바로 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제 개인 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같이 우리 함께 하시는 몇몇 분들 주말에 아니면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합해서 알바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쉬고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30대 정도 되는 뭐 20, 30대 자녀가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면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DM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모아서 하면 알바비도 좀 두둑하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해라 라고. 우리 할 일은 뭐다? 제가 철저하게 지켰던 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DM 문구 아이디어를 써서 제가 넘기면 비서는 이제 그걸 좀 예쁜 걸 인터넷에서 따서 그 그림이 맞는 그 내용과 그림이 맞는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이제 검사를 맡으면 오케이 이거 디자인 괜찮다 하고 발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나가서 상담하는 쪽에 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몇 년 후 이분이 이제 이렇게 토요일을 자기관리로 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일을 하면은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5일만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일을 안 하는 패턴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 관리를 하면은요, 개인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우리 FC님들 바쁘다 물론 인정해요. 진짜 바빠요. 우리 일은 바쁘고 해야 할 일도 정말 밀리고. 그런데 그만큼 내가 시간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너무 바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몇 년 후에 자기 관리의 날을 나는 금요일 오전으로 옮기고 주말에는 오로지 일을 하지 않고 월요일 아침부터 완전히 일을 잊고 지낼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사람이 만들었던 바로 질문 리스트, 니즈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진짜 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이 고객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이걸 비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누구에게 시킬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우리 상 고객님이 제 고객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계절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지, 그리고 식당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식당에 그런 그 테이블은 몇 개인지, 그러면 하나의 테이블에서 매출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러면 제가 좀 많이 썼던 화법이에요. 정말 연금보험을 권유를 할 때는 이 테이블 하나하나에 상담을 할 때 제 멘토, 제 유치자한테 배웠거든요. 제 유치자는 챔피언이었어요. 10억, 15억 이렇게 소득 받는 사람 있죠.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제 유치자는 지금도 저랑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거의 25년이 됐죠. 그분이 항상 나가서 사장님 여기 그 테이블 수가 몇 개예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테이블 하나에 그러면 매출은 이제 평소 대화를 하면서 다 기록 관리를 하는 거죠. 메모를 해놓고. 그렇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개인 사장님들은 나라에서 별도의 연금이 뭐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직장인이라든지 뭐 이게 사학연금이라든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생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개의 테이블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본인의 그런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200만 원씩 300만 원짜리 2000년 초반 뭐 90년대도 그 이상 금액도 나왔어요. 300만 원, 500만 원. 왜냐면 매출이 그만큼 잘 되는 식당이니까 처음부터 500만 원 하세요 하면은 막 뒤로 넘어가겠지만, 아, 그래? 지금 테이블이 몇 갠데, 열 몇 갠데, 여기에서 하나 정도 내가 뺀다고 해서, 테이블이 하나 없다고 해서, 이 회전율을 봤더니 금액이 딱 나오는 거예요. 300만 원, 500만 원. 제가 그래서 우리 그 MDRT, 그러니까 챔피언이죠. 제가 따라갔어요. 몇 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인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 기존들은 귀찮을 수도 있죠. 잘하시는 MDRT 분들은. 그래서 따라가고 옆에서 그냥 조용히 듣는 거예요. 실습생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거 기억하고 있다가 살짝살짝 메모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한번 가서 써먹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니저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일일이 신인들을 동반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 하는 걸 와서 봐 하면서 신인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욕심을 내세요. 우리 신인들, 우리 기존 선배들이 뭐라고 가서 얘기하고 상담하는지 그걸 컨닝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따라서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모방 하다 보면 그게 나만의 창조물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일주일의 시간의 계획을 짜는 건 여러분 20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어떤 질문을 해서 이게 딱 일치되어야지 정말 신상품 안내만 하고 항상 저 FC만 오면 나 피곤해 죽겠어 도망갈 거야. 항상 보험 들으래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고객이 원하는 사항, 고객의 니즈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러면 보험료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상품 나와서 보험료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심어서 이 고객이 원하는 것과 일치가 되면 가심비가 작동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비싼 거 괜찮아요. 저 만족해요. 이런 고객의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매직 노트잖아요. 이게 원력입니다. 원력을 한꺼번에 쭉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이벤트 고객, 그 달에 내가 어떤 기준들을 잡았는지, 난 진짜 이번 달에 한번 15세 되는 사람들 든든한 종신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또 건강보험 해서 세트 판매로 굉장히 한번 이게 저렴한 보험료이면서 생애 첫 보험을 이렇게 우국의 알찬 명품 보험으로 만들어주겠다. 한번 15세를 쫙 찾아봐야지 하면서 여러분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 매지가이 이름 찾는 데서 여러분들 거기 속성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쭉 적어보고 여기에서 통과된 사람, 계약한 사람은 체크, 그리고 그 다음 달 또 이골에 또 넘어가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20분 동안 여러분들은 시간 일정 짜는 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루하루에 할 일, 꼭 우리는 보험 설계사에 관련된 일만 아니잖아요. 내 개인의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 하루에 하셔야 될 일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월요일부터 해서 토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기록을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전화는 했는데 10통화 했는데 방문 약속이 2개가 되더라. 그리고 거기서 상담은 얼마나 되더라. 상담을 했는데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와서 이 사람의 내 고객은 아닌데 모든 정보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체결은 몇 건을 했고 일주일에 2건을 체결을 했고 이 체결한 사람한테 습관적으로 소개해주세요 했더니 소개가 한 명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한 주에 내가 일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반성과 감사의 한 줄 보낸 걸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기에다가 메모란에는 여러분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 가지를 한번 계획을 세웠다면 적어보시던지 그리고 여기서 뭐 클로징이 됐다면 실제 이런 그 사항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먼저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만나면 클로징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죠. 저는 이걸 굉장히 하루에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데일리 리포트를 저는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까먹어요. 금방금방 까먹기 때문에 그날 그리고 했던 통화, 좀 중요한 관리자들하고 통화했던 내용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빽빽하게 저는 합니다. 여기에서 하루하루. 여러분들도 다 하지는 못해. 예를 들어서 주간은 내가 고객을 누구 만나고 하루에 그래 이성난 3방 한번 하라고 하니까 너 시켰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오전에 10시에 누구 만나고 아니면 점심시간에 같이 고객하고 식사하고, 그러면 4방 5방도 돼요. 오전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4방 5방도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좀 시간이 가능하고, 좀 새벽에 일어나서 다들 잠자고 내가 한 30분 1시간 정도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서 데일리 리포트까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프랭크 베트거가 굉장히 기록을 잘했던 게, 여기에다가 이 고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성격, 그리고 좋아하는 거, 무엇을 이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는지, 이런 게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한 고객님들을 여기에다가 이성난 고객님을 내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가족관계, 그리고 계약은 있지만 계약자가 누군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상품은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좀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좀 추가적인 메모를 또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고객을 영어로 하면 제가 매직노트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죠. 고객이 영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커스터머라고 얘기했죠. 커스터머를 이렇게 쭉 영한사전에서 보면, 영한사전, 한양사전이 아니라 영한사전에서 보면 뜻이 두 가지가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뜻은 그냥 말 그대로 고객, 그리고 중요한 건 단골.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단골. 이 커스터머의 그런 뜻의 첫 번째 단어는 단골. 단골은요, 어제도 내가 지난 여름에 거기서 옷을 샀다면 내가 또 올해도 나는 그곳만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심해요. 나는 한 사람한테 좀 이렇게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도 막 전화해서 일부러 물어봐요. 보험 이번 달에 많이 했어? 그러면 막 제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있어요. 제가 리크루팅 한 사람. 그런데 너무 늘 소통을 하니까, 그리고 안 되면 누구 없나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은 자주 가요. 계속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머리 회로에는 나라는 사람, 진짜 내가 뭐 보험 누가 물어봤어, 아니면 이 사람이 보험 필요할 것 같아, FC한테 물어보면 돼. 이 사람 있잖아, 정말 때때마다 필요한 거 다 알려주고 뭔가 문의를 하잖아. 제때 진짜 답변 잘해주거든. 너 소개해줄게 라고 하면서 단골을 만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에 여기에는 구어로 써요. 놈, 녀석. 여러분 그 영한사전 한번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커스터머 영한사전을 보면 꼴보기 싫은 녀석, 다루기 까다로운 녀석, 힘든 녀석이에요. 녀석.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커스터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왜 두 가지로 나눠질까요? 진짜 우리 님이 하시나, 미님이 하시나, 성님이 하시나, 승님께서 하시나,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단골이 되기도 하고, 이놈 저놈 보기 싫은 놈, 꼴 보기 싫은 놈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건 내가 그만큼 어떻게 고객에게 마음을 다했는지.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청약은 고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라는 단 어쩔 수 없어서 저는 쓴 거예요. 고객을 위하는 마음, 즉 노력의 결과예요. 이 노력을 하는 거는 우리의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업입니다. 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당연히 청약은 그 당연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청약을 위해서 내가 막 이게 너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객도 그 느낌 똑같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누가 했다고요? 네, 이성란이 했어요. 이성란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제 별명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입사하니까
쟤는 3개월짜리야. 예, 3개월짜리래요. 제 별명이. 저렇게 다니다가 금방 그만둘 거야 라고 했는데, 네, 20년 다녔죠. 20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 일이 아닐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임계점을 꼭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시간 관리의 그런 프로세스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퍼시브예요. 퍼시브 your time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 인지를 해야 돼. 인지가 안 되면 항상 바쁘다라는 게 합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들 요즘에 힘든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킨다. 두 번째는 plan your time이에요. 당신의 시간 계획을 세워라 라는 거고요. 우리 practice 있잖아요. practice your time. 세 번째는 당신의 시간을 계획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실천해라. 실천만 하지 말고, 제가 다음에 평가하는 거 plan to see 이후에, 내가 활동하고 난 이후에 코칭 기법에 굉장히 많이, 소프트뱅크 있잖아요. 네, 손정희 그 회장님. 거기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 기법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대적으로 실천만 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걸 평가하고 분석하고 내가 수정 보완을 했을 때 더 나아지는 실력이 나타난다라는 거. 빠른 속도로 자기 경영에서 승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제가 나중에 이거 평가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또 도태되고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알고 나만의 규칙을 정해놓으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규칙을 많이 정하자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나는 한 달에 적어도 모든 고객에게 올 터치를 하겠다, DM을 발송한다라든지 문자를 보낸다라든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관리는 하루아침에 완성할 수 있는 이벤트적인 게 아니에요. 뼈아픈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늘 하긴 하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자, 여기 보면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히 노력해서 내 몸에 습관이 돼서 동물적 감각을 길들여서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시간 관리에 관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 내가 좋은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옳지 않은 습관이 자리 잡힌다. 나는 오전에 일방을 해야지 라고 그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내가 원치는 않지만 아침에 언니들하고 수다 떨고 오전 금방 훅 보내는 안 좋은 습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전을 시간을 흐지부지 보내려고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좋은 습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매니저님들이 계신다면.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다. 시간은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make time,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365일을 품고 있다. 그래서 24개의 시간을 24개의 블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블록을 나누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자유의 시간. 이렇게 8시간 하면 24개 블록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우리 FC님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라고 했다면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고객 상담하고 하는 부분들 그냥 나와서 시간만 보냈지 진짜 일하는 시간은 별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 느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여쭤봐서 알 거예요. 1번 잠자는 시간, 2번 일하는 시간, 3번 자유의 시간. 내가 내 개인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눌러주세요. 나는 1이다, 2다, 3이다. 네, 한번 눌러주세요. 맞아요. 우리 네네네. 지난번에 우리 경님은 모범 밴댕이 모범 밴댕이 거의 매주 참석하셨죠? 오늘 우리 밴댕이가 11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다 참석하셨죠?
맞습니다. 자유의 시간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 일하는 시간은요, 일을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나눌 수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샐러리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여러분 일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8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요, 내가 이 자유의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내 시간에 니즈를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 나폴레온 힐이 실질적으로 카네기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놓은 그 책이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 이 책도 제가 너덜너덜 할 정도로 읽었거든요. 대화 스타일로 코칭을 하는 그 느낌으로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책도 한번 사서 책꽂이에 꽂아 있어도 괜찮을 책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나폴레온 힐의 책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회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평생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저는요, 진짜 이분은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인데요. 자기관리의 전 세계적인 대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고 죽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자신의 목표가 없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 사람을 위해서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 가는 거래요. 이거 중요해요. 지금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 매트리스예요. 이렇게 보니까, 선배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좋아, 그래, 좋다, 그래. 그런데 나는 너무 바빠서 못해. 그러신 분 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도 하면 좋죠. 제가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때려잡자, 그쵸? 하면 좋죠. 월급 많이 받으면 좋죠. 그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조를 때려잡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분들도 다 뻔한 얘기지만 이분들은 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없다? 시간 없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느끼는 게 이성란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예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사사분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루에 매 순간순간 이렇게 보내는데 1번은 아주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에요. 2번은 좀 방으로 표현을 합시다. 2번 방에 있는 곳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아요. 3번 방은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4번 방은 뭡니까?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 일.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몇 번 방이에요? 순서. 우리 교수님 순서까지 얘기했어요. 1위 첫 번째, 3위 두 번째, 2가 세 번째, 4가 꼴등인 건 다 아시겠죠? 4가 꼴등은 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이라는 거. 지금 우리 동님, 성님, 충님 지금 다 1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번 방. 네, 홍님 1번 방. 자,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번 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요하면서 급한 일은요, 내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냐면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 진짜 이번 달 지금 마지막 마감 달인데 급하게 나는 어떻게든지 아주 저조한 실적을 하는 사람이라서 60만 원 안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든지 60만 원을 만들어. 이거 시급하잖아요. 이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바로 1번 방입니다. 얘는 어떤 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느냐. 2번 방을 미리 하지 않으면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피로하고 심신 상태를 가지게 된다. 문제가 되고 수습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마감에 내가 정말 억지로 이번 달에 200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200만 원 해놨더니 지금 당장 해야 되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이 또 잘못 나오고 인수해서 걸려서 또 떨어지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방은 내 비전.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이 바로 2번 방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서, 건강, 가족, 인맥 쌓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대부분이 2번 방을 지금 소홀히 하냐면은요. 막연해요. 우리가 내가 책을 많이 읽으면 뭔가 발전적이고 내 삶의 길이 보인대 라고 해서 책을 읽지만 당장 내일 모레 달라지는 거 아니죠. 책을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거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이제 건강 얘기하면 제일 자신 없고 죄송스러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막상 그래서 내가 위독한 상황, 정말 암 진단을 받았거나 이렇게 그때 운동을 하면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조금 소홀하게, 서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는 2번은요.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배분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돼. 메이크 타임을 해야 되는 게 여기예요. 이 부분은 강제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시간을 규칙을 정한 게 바로 2번을 위해서예요. 2번은. 1번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다 해요. 발등에 떨어진 불은 다 끄고 삽니다. 그래서 평생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살다 보니까 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고객도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미리미리 안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규율과 자제, 절제를 통해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처음에 나와서 글을 쓰고 책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 습관 들이기는 10분부터 시작하기 좋지만 저는 이제 보통 최소한의 90분 이상을 책을 읽으려고 해요. 매일매일. 못했다 그러면은 주말이 더 바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이틀이나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굉장히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읽으면 당장에 내일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드려야 될 것과 또 제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굉장한 많은 지식을 제가 얻을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3번은요. 넘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왜 낮에 하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 옆에서 얘기를 하면 답변해줘야 되고 또 뭐 문의를 하면 이거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그거가 안 되면 내가 답답하면 또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누군가가 묻고 저는 이걸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또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누군가가 저에게 코칭을 받기를 원하고 또 전화를 한다 그러면 진짜 많이 시간을 할애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여기에 썼다면 저는 더 많은 역량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향이에요. 성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 들어주고 답변해주고 이거는 제가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조금씩 제가 줄일 수 있는 건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이제 첫 번째 했던 거는 저는 좀 오래전부터 20대부터 결혼 초부터 시작해서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안 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왔던 거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도 막 열심히 요리하고 밖에 나가서도 그 업적 못해요. 그 어린 나이부터 저는 일을 또 열심히 잘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양쪽 일을 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더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대신 하는 케이스가 바로 저고요. 얘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 FC님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SNS를 보다 보니까 타고 들어가서 엉뚱하게 한두 시간 훅 지나가는 거는 아깝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고객을 위해서 뭔가 하면은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 같고, 이거는 버려야 돼요. 얘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내가 FC로서 자질이 없어서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4번 방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몇 번 방? 빨리 얘기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누군가가 질문하고 처음에 저도 이 이론을 몰랐을 때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해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알고 정말 이 매트릭스를 아이젠하워라는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본인에게 그런 접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전파를 했거든요. 맞아요.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일하고 한번 접목해 볼게요. 이 시간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 여기예요. 자, 중요하면서 급한 일은 뭐예요? 계약 클로징, 청약, 관련 이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리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렇죠. 화가가 되는 거, 화가.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우리 가족과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보험료만 올라가고 힘들어요. 그리고 모양새만 갖춰진 거야. 우수 FC. 분명히 이렇게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제가 모든 FC가 그렇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우수로 갖고 MD가 됐다면 그거에서 내가 그 2번 방에서 실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하고 싶다라면 화가가 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객 민원이라든지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때그때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두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진 좀 찍으세요. 예, 여러분 사진 찰칵 아니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냐?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 잡는 일. 열심히 탱콜. 우리 지금 그래서 전 참 감사해요. 우리 교님하고 또 몇 분이 계시냐면, 교님하고 또 몇 분 계시죠. 그분들은 지금 작심 3일. 여기에다가 기록을 안 하고도 혼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 지금 안 급해. 안 급한데 매일 하니까 뭐 결과가 안 나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예. 고객에게 전화해서 맞아요, 교님.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거를 꾸준히 안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갈 데가 없으면 어디 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네,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 우리 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감한 고객 발굴하는 일. 감한 고객 발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고객과 초에 면담하는 거, 상담하고 하는 일. 이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루에 3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1번으로 하면서 심장마비가 올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급하게 힘들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자기계발, 책도 보시고, 제 주변에는 지금 열심히 또 막 이게 야간대도 가시고, 또 방송대도 가시고 그런다고 했죠. 저는 끊임없이 제가 공부를 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3번 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은행에 송금을 한다라든지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으면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DM을 보낸다라든지 아니면 고객에게 어떤 그냥 단순 작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라 라는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은 이건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이걸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얘를 먼저 삭제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이걸 먼저 삭제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시간에 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주어진다. 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들의 도망간 시간을 이제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뭘 찾아오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도망간 시간을 찾아오세요. 이 사람이 아이젠하워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분의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 열심히 쓰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요. 이 사진 촬영해 놓은 게. 여기에 4개는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어떤 일과 어떤 일?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하신다고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신다고요? 요거 한 번만 써주실래요? 나는 급한 일을 먼저 할 거야?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거야? 어떤 걸 내가 더 중심을 두고 할 거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어떤 일을 먼저 하실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급한 일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안 세워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안 하고 1년이 지나도 항상 그걸 못하고 자기 발전 개발 안 되고 내가 그 상황 그대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모양 그 꼴로 매년 보냈어요.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그래서 그 모양 그 꼴로 안 보내려면 중요한 일을 꼭 하셔라 라는 걸 제가 저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요거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너무 좋은 얘기라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급한 일은요.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급한 일 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참 많더라. 그리고 중요한 일은 대체적으로 급하지 않더라. 아까 자기계발 독서라든지 운동하는 거, 그리고 뭐 인간관계 하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왜 급하지 않잖아요. 전화하고 고객하고 상담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귀찮아, 하기 싫어. 내가 그 시간을 할애를 안 해.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멘토 프랭크 베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이 함께 2탄으로 해봤고요.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고객의 한 분 한 분에 대한 니즈 포인트를 찾는 것부터 한번 내 고객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 거고요. 그리고 시간관리 3단계 기억나십니까? 내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그 세운 계획을 실행하고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자라고 이 3단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관리 매트리스를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 방, 4, 4분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이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을 꼭 실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밴댕이님들 오늘 좀 유익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소중한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할애한 만큼 듣고 그냥 잊혀지지 말고요. 이제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어떻게든지 탁월해지시는 우리 우프시님들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뭐 최고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감정 있는 부분을 꼭 실행으로 실천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